푸른밤 종현입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지금의 일요일처럼 모두가 한꺼번에 쉬는 휴일의 개념 없었고요. 비번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쉬었다고 하는데요. 비번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쉴 수 있었던 건 아니어서 보통 열흘이나 보름 간격으로 한 번씩 쉬었다고 하죠.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일요일, 그것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되지 못할 텐데요. 오늘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또 쉬고 싶은 마음, 그건 다 똑같겠죠. 근데요, 막상 제가 다음 주부터 아주 긴 휴일을 갖게 되니까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오늘만큼은 휴일이라는 단어가 반갑지 않은 전 푸른밤 DJ 종현이고요. 9월 2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맘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손 올려 닦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그대는 힘들 만큼 힘들었죠. 지금 울고 있나요? 무얼 그렇게 잡고 있나요? 흘려버려요. 그대의 가슴 가득 고인 눈물.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 (9월 2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하림의 위로였습니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네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가족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일단 제가 일본 투어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오랜 시간 푸른밤의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DJ의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일본 투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어떡하죠. 1년 전에 좀 결정이 난 부분이어서 사실 병행이 될 줄 알았는데 했던 얘기를 계속하게 돼서 또 죄송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부득이하게 제가 자리를 좀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페퍼톤스의 신재평 씨가 수고해 주실 거고요. 제가 DJ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함께 또 생방송 함께 들으면서 미니나 문자나 이런 걸로 또 참여를 할 테니까 절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면서 가족분들한테 죄송해가지고 뭘 좀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역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음악적인 부분으로 좀 보답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두 번째 시즌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시판 열려있죠? 지금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겪으신 이야기들 이거 노래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가볍게 사연으로 써주시면 제가 또 다 읽어보고 또 그 중에서 노래로 또 써서 다시 한번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게시판 오셔서 많은 글 남겨주시면 저도 틈틈이 와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지나면 당분간 신기주 기자님과도 오랜 시간 못 보네요. 그 시니컬한 말투 그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죠. 네, 평소처럼 재밌게 영화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5분께 화장품 선물 드립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어쩌면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 가능성 하나가 작품의 몰입도를 크게 높이죠. 그게 실화 영화가 갖는 힘일지도 모르고요. 미드나잇 스포일러에서 신기주 기자님과 영화 얘기 함께합니다.
네, 푸른밤 게스트 중에서 키와 지식이 가장 높으신 분이죠.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키가 상당히 크십니다, 신 네, 일단은 기자님이. 뭐 키가 큰 건 맞고 네네. 지식은 모르겠고 지위는 높아지고 싶어요. 네. 뭐 사람들의 욕심이죠. 언제나 모두가 갖고 있는. 나이 먹으면 권력력이 있는데요. 아, 네. 그래요?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네, 뭐 힘이라던데. 여의도에서 저기 자꾸 부르는 것 같고 뭐 이렇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실화 영화가 갖는 힘, 몰입도를 높여주는 힘,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건들의 어떤 팩트들은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영화의 매력은 그 실화된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면 이 사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네.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게 실화 영화의 매력일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은 우리가 있었다고 뉴스로만 들었던 사건들의 실체와 내면, 심리와 인간의 그 주인공들의 이 심리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네. 훔쳐볼 수 있는. 그게 실화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화 영화들이 각색이 많이 되고 정말 있었던 일들이 좀 많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보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보다 더 실제 있었던 일, 진짜 영화가 훨씬 더 사실을 능가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어서 네. 실화 영화가 그때 어떤 전율 같은 걸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네. 구성할 때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건만 보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까지 묘사해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사건이 이랬구나라는 걸 수십 년 지난 후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화 이야기하죠? 이 영화 참 호불호가 갈리던데요. 네. 저는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해무라는 영화. 해무. 네, 얼마 전에 개봉했었죠. 지난달에 개봉을 했죠. 맞아요. 그 2자짜리 영화들 있었잖아요. 우리도 명량 다뤘는데 명량, 뭐 해적, 해무 중에서 가장 흥행이 안 됐어요. 네. 안개에 빠져서. 뭐 네. 어두웠죠. 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영화 중에서 네. 단연 군계 일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이 이름만 봐도 좀 영화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다 안개가 자욱하고 네. 그렇죠. 이 배경은 여수예요. 네. 그러니까 외환 위기, 그러니까 98년도의 여수인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던 거죠. 네. 그때 여수의 어항에서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라가 다 경제 상황으로 망한다고 얘기되던 상황에서 개인들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 생존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생존이 가장 화두가 됐던 어떤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여수의 어떤 어항이 배경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전진호라고 하는 그 배가 있어요. 네. 이 배에 선장과 선원들이 있는데 선장을 연기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김윤석 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유천, 한예리, 뭐 문성근, 이희준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 배의 선원들을 연기하는데요. 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배를 몰고 그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밀항을 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밀항을 가담한다는 거 옳지 못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 당시 상황이 또 외환위기라는 거 생각하면 생존을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걸 비난할 수 없겠죠. 결국은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공해상에서 중국의 어떤 배를 만나서 그 한 무리의 중국 밀항객을 받아내는데 네. 그 배에 태우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정말 밀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또 이 선원들은 자기네들도 생존을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서 이런 밀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선족들은. 네. 그 생존과 생존의 어떤 욕구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권력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당연히 배 좁은 배 안에서도. 안에서. 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져요. 이건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사건일 텐데 영화의 결말은 얘기 못 합니다. 네. 이 배에 보면 물고기를 담궈 놓는 어창이라는 그 구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물고기 잡으면 넣어 놓을 곳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해경 순시선이 오니까 잠깐 이 어창 안에 숨어 있으라고 중국 조선족들을 밀어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선족들을 밀어넣은 상태에서 이 김윤석과 이제 그 해경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30분 정도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해경이 지나가고 봤더니
이 어창에 있었던 조선족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진호가 오래된 배였기 때문에 네. 그 엔진에서 어떤 가스가 이 독가스가 유독가스가 새어 나와서 네. 조선족들이 몰살당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정말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윤석이 씨가 연기한 이 철주란 선장은 그저 전진호라는 배를 구해서 선장 일을 계속 하고 싶을 뿐이에요. 네. 생존을 위해서 큰 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단지 밀항에 가담했을 뿐이고 조선족들도 한국에 와서 더 잘 먹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이 행위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해경도 자기 신들의 의무에 따라서 이제 단속을 했겠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족들이 몰살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여기서 끔찍한 선택을 해요. 뭐냐면 이제 조선족들을 바다에다 다 버립니다. 죽어있는 시체들을요. 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나서 그 죄의식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데 홍매라고 하는 네. 영화 속 인물입니다. 이게 한예리 씨가 연기한 인물인데요. 네네. 이 홍매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선족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두고 이 여자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니 목격자이기도 하면서 네. 또 이 여자 살리고 싶다는 욕망도 있어요. 또 여자이기 때문에 선원들이니까 당연히 이 여자를 갖고 다시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도 있겠죠. 네. 이런 이 수없이 많은 욕망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김윤석이 연기한 철주라는 인물과 네. 그 박유천 씨죠. 네. 박유천 씨가 연기한 동식이라는 인물이에요. 동식은 막내 선원인데 이 홍매와 사랑에 빠져요. 아, 그 짧은 순간에. 그 배 안에서 그 조선족 그렇죠.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거군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대체 막내 선원이 언제 봤다고 조선족 처자와 사랑에 빠지느냐.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한데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려집니다. 뭐냐면 그 바다 안개로 둘러싸인 배 안에서 정말 지옥같이 서로를 생존을 위해서 죽고 죽여야만 되는 상황에서 이 순진한 박유천 씨가 연기한 박윤철 씨가 연기한 순진한 동식이군요. 박윤철 씨가 순진한지 모르겠고요. 네네. 어쨌든 이 인물은 그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 한 명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이 여자를 살릴 그 동기가 충분치 않잖아요. 언제 네. 봤다고 이 여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 생존을 위한 필연인 거죠. 홍매도 이 동식을 사랑해요. 왜? 내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려면 어떤 남자가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어쩌면 생존의 가장 필요불급한 수단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정말 살인이 일어나고요. 그 문성근 씨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문성근 씨가 기관장 연기를 하는데 네. 선장을 연기한 김윤석 씨는 결국 기관장과 이 갈등을 빚어요. 왜냐? 한쪽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하고 한쪽은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믿죠. 둘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엄청난 파국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도 이 남녀 사이의 사랑이 어떤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계속 생존이라는 단어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의 생존 욕구가 과연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돼요. 제가 외환위기 때가 이 영화의 배경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98년도. 외환위기 때 나라가 망해요. 우리도 각자 살아야 되겠죠. 그때 뭐 금모기 운동했다고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던 시대였어요. 그 시절의 생존 욕구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15년 이후에 지금 우리 사회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과연 이 해무에 가득 숨겨져 있는 전진호하고 별다를 바 없다는 것들도 네. 암시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군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줄거리를 들으니까 뭔가 좀 안타까운 감정이 많이 샘솟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죠. 안개 속에 휩쓸린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배우들 연기가 훌륭합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보아의 안개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걸어가는
나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 푸른밤 종윤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영화 해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줄거리 설명은 흥미롭게 잘 해주셨고요. 이제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 영화에서 김윤석 네. 이라는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김윤석과 이 송강호라는 배우 두 양반이 사실은 부산 연극판에서 꽤 친한 사이였어요. 데뷔 네. 전에는. 그러니까 둘이 절친 사이인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 두 배우의 필모그래피가 쌓여갈수록 어떤 대비되는 형태의 어떤 인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송강호라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건 서민인데 그 심성은 착하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선택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착하니까 우리 스스로 용서하고 싶은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서민의 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호인 같은 그렇죠. 영화에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소심한 선택을 자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또 정의감 때문에 이 정의로운 선택을 하기도 하는. 반면에 김윤석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악마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생존이라고 하는 목표, 경제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시장의 괴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런 인물, 그런 모습들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해무에서도 그렇고요. 뭐 타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추격자에서도 그랬어요. 그렇네요. 어떤 거냐면 그냥 나는 세상이 다 이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쁜 게 아니고 세상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 뿐이지만 그냥 운이 없을 뿐이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 그런 있죠. 생각을 하는 인물들을 탁월하게 연기하는데 해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주라는 인물은 한때는 여수바닥을 주름잡았던 이 잘 나가는 선장이었는데 네. 결국은 몰락하고 외환 얘기를 맞아서 배까지 뺏길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극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김윤석 씨 하면은 표정의 변화나 톤의 변화가 뭐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근데 네. 감정선이나 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기에 이렇게 공감을 가게 하는 방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김윤석 말고도 다른 배우들 있잖아요. 맞다. 이전에 그 감독하고 배우, 그 시나리오 작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제작을 봉준호 감독이 했죠. 그렇죠. 처음 제작한 거예요. 돈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 이게 쉽게 찍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배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으로 배경을 압축해 놓긴 했으나, 그러나 사실은 해양 영화 찍는다는 건 어쨌든 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네. 또 하나는 감독을 맡은 심선보 감독이 두 사람이 인연이 좀 있는데요. 두 감독이 예전에 10년 전 영화죠. 살인의 추억에서 네. 봉준호 감독은 연출을 하고요. 심성구 감독은 시나리오를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두 인물 다의 또 다른 인연은 이 해무도 그렇고 말씀드린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그 연우 무대라고 하는 그 연극 이 극단에서 이 그 연극으로 만들었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항상
이제 심성수 감독은 뭐 그냥 그 연우부대 연극을 보고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재밌네인데 봉준호 감독이 이거를 꼭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시나리오가 이 작업으로 심성수 감독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걸출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두 편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살인의 촉 역시도 네. 예, 심성수 감독은 연극을 보고 아 그랬구나 싶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죠. 영화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영화도 원작은 연극인 거죠, 해무. 네, 해무란 연극이에요. 네. 해무란 연극을 보고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더 디테일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국열차도 보면 만화가 원작이었죠. 프랑스 만화가 원작이죠. 사실 영화라는 건 이래요. 그 영화가 꼭 그 영화부터가 창작품이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극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소설이 됐든 또 다른 원전을 갖고 재해석할 때 훨씬 더 큰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게 영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네. 특히 봉준호 감독은 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원작을 자신의 스타일로 이제 시대적인 함의를 넣어서 재해석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거든요. 해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라고 하는 배경을 버무려 넣어서 생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우리가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영화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연극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도 하고 해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타까움 많이 느끼고 정말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기자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요 에스콰이어에 매달 그 영화평을 쓰는데 네. 매달 영화가 별로라고 썼어요. 그래서 모두 시나리오 편집장들이 다들 싫어했습니다. 저를. 그런데 이 영화 딱 한 편 보고 제가 걸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도 영화를 좋게 볼 때가 있구나 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 영화가 그렇게 이 마음이 와닿는 것이냐며 이제 열심히들 영화를 보러 가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기대를 너무 많이 높이고 갔더니 실망이 클 수도 있겠죠. 보는 사람마다 이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요. 그 영화 시작 장면이에요. 오프닝 장면입니다. 어떻죠? 왜 그러냐면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영화 시작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냥 여수어항에서 출항을 준비한 아주 평화로운 한적한 바다 어촌 마을에 어떤 그 순진하고 평범한 서민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이 악마로 변해갑니다.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악마로 변해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원래 악마였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선택이 악마와 다를 바 없는 극악한 선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각자 알아서 최선의 이익을 선택하면 가장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반대로 그게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평범했던 사람이 가장 그때 보였던 모습들 안에는 그때는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로웠지만 네. 그 모습 안에는 어떤 극악한 악마성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죠. 처음 장면을 되짚어보게 돼요. 영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착했던 사람들이 원래 착했던 모습이 아니었구나. 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화를 2번 보면 더욱더 다르게 와닿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 밤에 혼자서 극장에 가서 보면 공포 영화 같기도 할 겁니다. 자, 해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감독은? 봉준호 감독, 심성보 감독 둘 다 네. 시대와 영화를 잘 섞어 넣어서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못 느꼈던 그 시대의 공기를 맞게 만드는 게 큰 재능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는 외환위기라고 하는 그 시대상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안개 섞인 그 경제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선택들을 했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브레인의 바다 사나이 듣고 오겠습니다. 저 멀리 부서지는 파도 소리 귓가에 들려 바다는 말이 없지 소주
소주 한 병 손에 들고 남마도로 쓰김 인생은 여기 있다 태평양을 항해하는 나는야 바다 사나이 아려나 주어 내 청춘아 다 부질없어 난 바다 사나이 저 높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다 보며 하늘은 말이 없지 소주 한 병 손에 들고 남마도로 쓰김 인생은 여기 있다 태평양을 항해하는 나는야 바다 사나이 아오려나 주어 내 청춘아 다 필요 없어 난 바다 사나이 푸른밤 종윤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앞서서 해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작품이죠? 네, 파생 상품입니다. 이게 두 감독, 그 봉준호 감독과 심성도 감독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던 네. 영화죠. 살인의 추억이니까 2003년도 작품이네요. 11년도 전이군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네, 뭐 저도 그렇고요. 그 10년 내리 중에서 가장 한국 영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해무를 보고 두 작품이 쌍벽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10년 전에 봤던 영화네요.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고요. 네, 사실 이 영화로 플란다스의 개의 흥행 실패를 딛고 이제 흥행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네. 이 영화 안 됐으면요, 그냥 봉준호 감독이 오늘도 없습니다. 그럴 네. 수도 있죠. 이 510만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510만이라는 건 정말 그러게요. 요즘은 1,500만도 뭐 드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1,000만 영화도 한 편, 두 편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5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수치였어요. 게다가 이게 살인의 추억이란 제목처럼 성인물이거든요. 미성년자 10세 관람 불가인 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영화가 이만큼 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 영화는 사실 저도 봤고요. 정말 보면서도 여러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도 연극을 원작으로
네, 날 작품이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인데 네. 그 연극과 영화의 분위기 사뭇 달라요. 그리고 특히 그 영화에서 그 송강호 씨가 연기한 박두만이라는 형사는 네. 영화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재해석하면서 이 박두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풀었던 것이 네. 그게 사실 영화의 흥행 포인트 같기도 해요. 사실은 원래 연극에서는 서태윤이라고 하는 김상경 씨가 연기한 인물이 이 극을 이끌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의 시각인데 그 시각을 김상경이 연기한 서태윤이 아니고 송강호 씨가 연기한 박두만으로 옮겨오면서 네. 그러면서 80년대의 공기가 더 잘 묻어났던 것 같아요. 1986년도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 지명을 얘기를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죠. 네. 지금 화성은 그런 적이 아닙니다만 80년대에는 사실 화성 지역의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시절에 5년 동안 10여 명의 그 부녀자를 이 살해했던 그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제 사건인데 네. 그 사건을 쫓던 이제 형사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80년대라는 시대는요. 88년도 올림픽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이라느니 아니면 중국 관광객들이 늘 한국에 와서 보느니 한류라느니 한류의 주인공이시군요. 등등등 이러면서 사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80년대에는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이어졌던 화두였고요. 네. 우리는 언제 한번 잘 살아볼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였어요. 70년대에는 어떤 거였냐면 새마을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자였고요. 80년대에는 우리도 이제는 과학 수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도 뭐 지문도 감식하고 DNA도 감식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강한 열망이 있으나 네. 현실은 그걸 따라주지 못했던 시절인 거죠. 88년 올림픽이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다양한 것들 야구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실과 실제는 달랐던 거거든요. 이게 이 사건에 응축돼 있어요.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열망은 있어요. 네. 하지만 능력은 못 따라줍니다. 과학적 수사 기반도 그렇고 그렇죠. 받쳐주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김상경 씨가 연기한 서태윤이라는 형사가 서울에서 와서 네. 과학 수사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습, 그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합니다만 못 잡아요. 맞아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열망은 있으나 실력은 안 따라주던.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몸에 걸친 옷은 전혀 달랐던 시절. 그런 시절의 어떤 괴리되는 모습이 80년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좀 캐릭터에 녹이는 맞습니다. 모습이네요. 이게 이 봉준호 감독의 큰 장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보면 박두만이 연기한 인물, 송강호라는 인물은 과학 수사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이런 그 유명한 장면 있죠. 내 눈 똑바로 봐. 똑바로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그 시절에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의 과학수사도 아닌 기법을 동원합니다만 이 인물한테도 정감이 가요. 왜냐? 정말 잡고 싶거든요. 맞아요. 이 연쇄살인범을 너무너무 잡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나중이 되면 이 형사들이 한 번 잡으면 특진 무슨 포상금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잡아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어요. 네. 너무 울분에 차 있고요. 하지만 능력은 안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이제 후반부에 가면 박해일 씨가 연기한 네. 유력한 용의자가 등장하죠. 하지만 이 인물이 진범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송강호 씨가 연기한 박두만이라는 인물은 그 안에서 울분에 찬 표정 연기를 하는데 이게 저로서는 송강호 씨의 최고의 연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네. 이 작품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해요. 네. 구성과 연출력, 디테일 이런 걸로 보면 진짜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데이빗 게타 그리고 키드 커디가 함께한 Memories 듣고 오겠습니다. I did tonight, those will be the best memories. I just wanna let it go for tonight. That would be the best therapy for me. All the crazy shit I did tonight, those will be the
best memories. I just wanna let it go for the night. That would be the best therapy for me.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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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crazy shit I did tonight, those will be the best memories. I just wanna let it go for the night. That would be the best therapy for me. All the crazy shit I did tonight, those will be the best memories. I just wanna let it go for the night. That would be the best therapy for me.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It's getting late, but I don't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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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배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송강호 씨. 송강호 씨. 가장 이 영화 안에서 중요한 캐릭터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죠. 맞아요. 박두만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그 봉준호 감독 스스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래된 작품이라. 그 살인의 추억은 네. 그 클로즈업의 블록버스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클로즈업이 뭐냐? 송강호 씨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는 거죠. 네. 근데 이게요. TV 브라운관에서는 클로즈업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영화 스크린에서 배우 얼굴을 네. 한가득 잡는다. 근데 그게 장동건도 아니고 송강호다. 이건 뭐 엽기죠.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화면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얼굴이 둥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송강호 씨가 그 클로즈업, 이 부담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클로즈업에서 영화의 모든 스토리들을 다 풀어냅니다. 처음에 그 순진무구한 클로즈업. 네. 그 다음에 그 어느 순간 이 살인범, 그러니까 희생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죠. 네. 어떤 여고생이 죽게 되는데 그 여고생이 사실 알던 친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고 형사들한테도 복수에 가까운 복수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 잡아야 한다는 집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때 느껴지는 그 집념 어린 표정. 그리고 뭐 이제 10년 전 영화니까 결말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네. 마지막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박해일 씨 앞에서 네가 범인이냐 내 눈 똑바로 봐 했을 때 그 절망 어린 표정. 네. 그리고 나중에 2006년도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소시효 끝난 그리고 후. 나서 이제 더 이상 형사도 아니고 그저 그런 외판원이 되어서 이제 나이 먹고 중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화성에 갔더니 그때 살인 현장을 둘러볼 때 그때 문득 범인이 왔다 갔다 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카메라에 돌아보는 그 표정. 네. 그때 그 과거에 대한 회환과 그리고 또다시 샘솟는 집념과 의지와 또 절망과 무능과 이런 것들이 복합된 그게 사실은 시대의 표정이거든요. 네. 그걸 담아내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클로즈업의 블록버스터라고 했을 터인데 그 연기를 해내죠. 아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그 클로즈업 표정 하나로 그 미묘한 변화로 많은 감정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나오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 특히. 맞아요, 맞습니다. 송강호 씨의 클로즈업이 자주 나오는데 영화 시작할 즈음에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다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오프닝 즈음에 나왔던 클로즈업과 엔딩에 나오는 클로즈업. 맞아요. 네, 컷은 정말 비슷한데. 네, 그 미묘한 차이로 네. 정말 배우의 그 표정 하나, 이 눈꼬리 하나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송강호 씨가 관상을 찍었나 봐요. 네, 관상에서도 송강호 씨의 클로즈업으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송강호 씨의 얼굴이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지 그만큼의 연기력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 어떤 감독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배우는 잘생긴 게 사실은 불운이하다는 거죠. 평범하고 못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공감하고요. 그 미묘한 표정 차이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 잘생기면 사람들이 표정을 안 봐요. 아우 잘생겼다 감탄하기 바쁘군요. 맞아요. 그렇게 잘생긴 배우는 불쌍해요. 이 그래도- 자리 빌어서 난 너무 불쌍하더라 잘생긴 사람들은. 난 너무 네. 부럽더라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니까. 네. 완전패 완패. 자, 송강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근데 사실 저는 박해일 씨를 네, 이 영화로서 좀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박해일 씨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당시에요. 박해일 씨가 데뷔하기 전부터도요. 영화계 안에서는 이미 기대주였어요.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이럴 때부터 네. 대학로에서 그 멀끔한 청년 한 명이 그 대학로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영화계에는 소문이 나고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박해일 씨가 이 연기를 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근데 이 박해일이라는 인물이 연기한 이게 지금도 궁금하죠. 과연 이 박해일 씨가 연기한 박현수가 진범일까? 아닐까? 박해일 씨 연기의 이 미묘한 점은 진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연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같기도라고 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참 잘해주죠. 잘해내죠. 정말 어린 나이였을 텐데 박해일 그, 씨도 나이 그때는. 많은 선배들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 연기를 하죠. 특히 김상경 씨도 네. 서태훈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좌절과 절망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와서 딴에는 서울에서 경찰대 나오고 이제 나도 과학수사 하겠다고 내려오면서 그 지방에 있는 경찰들을 잔소리도 하고 네. 잘난 체도 기껏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때 이 김상경 씨가 보여주는 눈물 어린 연기가 있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이성을 잃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경찰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범인을 잡고 싶었는지도 좀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해무에서는 생존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살인의 추억의 키워드는 무기력일 거예요. 나는 대단하고 잘났고 멋있고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직은 모자른 거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절망과 좌절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어요. 네. 그게 송강호 씨 얼굴과 김상영 씨 얼굴에 나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왔을 때 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맞아요. 영화로서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게 시대의 패배일 텐데요. 네. 80년대가 사실은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민주화, 뭐 산업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사회가 급 발전할 수 있다는 큰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사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경제가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당시에는 뭘 하든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못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믿었을 뿐 실제와 현실은 달랐던 것.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 영화 유행어처럼 나온 대사가 있죠. 마지막 장면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송강호 씨가 물어보는 네.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옛날에요. 이 영화 네. 때문에 송강호 씨 인터뷰할 때 이걸 물어봤었어요. 네. 밥은 먹고 다니냐?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송강호 씨는 그냥 정말로 밥 먹고 다니냐는 걸 물어봤던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엔 그냥 그 본 의미를 해석하게 두기 위해서 네. 자기 나름대로는 그냥 여지를 둔 거고요. 음. 그냥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너 정말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나서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연기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네.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결과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최고 작품인 것 같아요. 괴물 훌륭하죠. 하지만 괴물은 좀 블록버스터의 치중한 측면이 있어요. 볼거리의 측면. 네. 살인의 추억은 우리한테 80년대를 추억하게 만들죠. 촌스러웠지만 욕망과 열망이 있었지만 네. 그러나 그 열망과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어떤 일그러졌고 부끄러웠던 시대. 지금 2014년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그런 수업해 보는 질문들을 걸로. 네. 또 던지는 영화 이야기 해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이제 신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살인의 추억 OST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게 주려고 쓴 편지를 꺼냈네. 집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펴보니 예쁜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씨 한 줄 한 줄 또 한 줄 새기면서 나의 거짓없는 마음을 띄웠네.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짓나요? 마주친 두 눈이 눈물 겹나요? 그럼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믿어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아,
잊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시간,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힐링시켜드립니다. 90s but goodies. 내일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 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만나볼까요? 9178님, 박기영의 마지막 사랑 신청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노래방을 갈 때마다 자주 부르던 노래인데요. 얼마 전에 이 노래를 오랜만에 다시 듣다가 멘붕에 빠졌어요. 글쎄 이 노래가 99년도에 발매된 노래였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나온 노래였다니. 익숙하지만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연식 있는 추억의 이 곡 푸른밤에서 들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99년도에 초등학생이셨으면 저랑 좀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박기영 씨 목소리도 참 좋고 그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죠. 요즘에도 노래방 많이들 가시나? 저는 요즘에는 딱히 몇 번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갈 때도 좀 첫 번째로 가지 않고 항상 1차, 2차, 2차, 3차로 가는 것 같고, 학창시절에는 진짜 학교 끝나면 거의 필수 코스였는데 오락실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목 다 쉬어서 집에 가고 대학로에 진짜 노래방 많았었거든요. 리카님, 쫑디 안녕하세요. 임재범의 고해 신청합니다. 이 곡을 처음으로 들은 건 다른 사람의 커버곡이었지만 임재범 씨의 목소리를 듣고 광기와 가창력에 놀랐습니다. 감정을 폭발시켜 노래 부르는 가수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셨습니다. 광기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네요. 무대 위에 카리스마 있는 모습. 임재범 씨는 사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불렀던 곡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가수다 나오시면서 좀 더 많이 재조명이 됐던 것 같아요. 임재범 씨는 음악적인 부분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인생이 좀 묻어나서 그럴까요? 역시 경험이나 좀 오랫동안 한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거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장인의 힘이겠죠.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9178님이 신청하신 박기영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리카님이 신청하신 임재범의 고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몰랐었어 너의 그 바람들을 모두 이해한다 믿고만 싶었던 거야.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너 보며 잠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던 나였어. 미안해서 나의 이기심들에 상처 입어가는 널 보지 못했던 거야.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사랑을 바보처럼 보내고 사진 속에 웃고 있는 너를 봐. 어디 있니 넌 지금. 점점 바래져가는 네 모습 그려보고 있어. 단 한 번이라도 내 모습 떠올라. 긴 한숨 짓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산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용서해 주세요. 뭘 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박기영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임재범의 고해 두 곡 들으셨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김여진님, 제가 중1 때 음악 채널에서 우연히 듣고 팝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노래입니다. 서드 스토리의 Dry Your Eyes 신청합니다. 2집까지 냈는데요. 보컬이 변성기가 와서 팀이 해체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엔 영원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팀을 꾸리고 앨범을 발매했나봐요. 변성기라니.
변성기 남자분들 중학교 때 많이 오나요? 중2 그때쯤에 저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예, 그때 사실 변성기라는 게 오면은 남성분들은 갑자기 한 반년 정도 목소리가 좀 확 변하잖아요. 좀 갑자기 허스키해진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크지가 않았어요. 거의 한 달 정도? 그게 변성기였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한 달 정도 감기를 앓았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휙 지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그런 음정, 옥타브가 좀 내려가는 걸 한번 느꼈는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 딱히 느껴본 적이 없네요. 0326님, 얼마 전에 히든싱어 이재훈 편 보는데요. 저도 모르게 전곡을 가사 하나하나 안 틀리고 따라 부르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TV 앞에서 가족들이랑 떼창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또 듣고 싶어요. 꼭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쿨은 진짜 가족이 좋아하는 팀이죠. 그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들이 함께 차에서 운전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곡이 아닐까 싶은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어머니와 함께 불렀었던 그렇네요. 전 어머니랑 함께 노래방을 갔던 기억도 좀 많이 있네요. 어렸을 땐 쿨의 노래 같이 불렀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자, 쿨의 노래 들어볼까요?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0326님 신청곡입니다. Master, oh master, how could one become a great DJ? Grasshopper. One should learn from the mistakes of others. And son, I want you to bust this.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팟 굿디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872님, 오스틴 파워 OST였던 마돈나의 Beautiful Stranger 부탁해요. 007 시리즈 패러디한 코미디 영화인데요. 여러 영화를 패러디하고 살짝 야한 농담까지 섞인 딱 제 취향의 영화예요. 후속작은 스타워즈를 누를 정도로 명작 시리즈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오스틴 파워 봤었던 것 같은데 그 난쟁이 아니 그 작은 미니미죠. 미니미 캐릭터 나오는 영화죠. 그 정확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가지머리한 남자 주인공 나오고 흰색 나팔 바지 입고 패러디 영화였던 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9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가요 이거? 박은정님, 015B의 보컬이기도 했죠. 김돈규의 다시 태어나도 신청합니다. 에스더 씨와 듀엣한 곡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다시 태어나도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가사예요. 요즘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중이거든요. 태욱 오빠 사랑해 하셨습니다. 실명 거론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래요. 에휴, 다시 태어나도 서로를 사랑하겠다. 그런 가사.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그분과 사랑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그런 사랑을 시작하셨나봐요. 그래도 연애 초기의 마음이죠. 5872님이 신청하신 마돈나의 Beautiful Stranger 먼저 듣고요. 박은정님 사랑하고 계신 박은정님이 신청하신 김돈규 그리고 에스더가 함께 부른 다시 태어나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Haven't we met? You're some kind of beautiful stranger. You could be good for me. I have a taste for danger. If I'm smart, then I'll run away. But I'm not, so I guess I'll stay. Heaven forbid. I take my chance on a beautiful stranger. I looked into your eyes and my world came tumbling down. You're the devil in disguise, that's why I'm singing this song. To know you is to love you. You're everywhere I go, and everybody knows. To love you is to be part of you. I paid for you with tears and swallowed all my pride. Beautiful stranger. Beautiful stranger. If I'm smart, then I'll run away. But I'm not, so I guess I'll stay. Haven't you heard? I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stranger. I looked into your face, my heart was dancing all over the place. I'd like to change my point of view if I could just forget about you. To know you is to love you. You're everywhere I go, and everybody knows. I looked into your eyes and my world came tumbling down. You're the devil in disguise, that's why I'm singing this song to you. To know you is to love you. You're everywhere I go, and everybody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대 나의 어디가 좋아서 날 사랑하는지. 넓은 마음 하나로 한 남자 내가 구제한 거지. 왜 웃는 거야? 이젠 그대가 말할 차례야. 날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왔던 거니 어땠었니? 그저 내 사람이라 생각했어. 하늘이 보내준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유가 없는 건가 봐. 그대가 그냥 거기 있기 때문이야. 그거뿐이야. 내 마음 다해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대가 다시 태어나도 날 또다시 만나고 싶게. 날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왔던 거니 어땠었니? 그저 내 사람이라 생각했어. 하늘이 보내준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유가 없는 건가 봐. 그대가 그냥 거기 있기 때문이야. 그것뿐이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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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 마음 다해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대가 다시 태어나도 날 또다시 만나고 싶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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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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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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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마돈나의 Beautiful Stranger, 김돈규, 에스더의 다시 태어나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굿디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연지님, 하트브레이커 신청해요. 하트브레이커라고 하니까 GD만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머라이어 캐리와 제이지가 같이 부른 90년대 노래도 있어요. 그때 머라이어 캐리와 제이지는 그 어떤 아이돌보다 핫했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핫하죠. 머라이어 캐리와 제이지가 함께한다고 하면. G드래곤, 하트브레이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제목의 노래가 꽤 많을걸요. 꽤 많이 있어서 하트브레이커가 내 마음 무슨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제목으로 그리고 가사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2324님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가솔린이라는 영어 몰라서 넌 마치 개솔린 같았어가 개소리로 들렸습니다. 그 노래 진우션의 가솔린 신청합니다. 아직도 가솔린으로 적어야 하는지 개솔린으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가솔린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작가님이 국어사전 찾아보셨대요. 가솔린이 맞는 표기법이라고 하네요. 이거 근데 개소리 이런 거 방송에 나가도 돼요? 괜찮나요? 예전에 저도 TV에서 본 건데, 개가 앞에 붙으면 그냥 격한 표현이라고 허용이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좀 놀랐어요. 개가 앞에 붙는 게, 그렇게 방송에 써도 되는 얘기구나. 물론 제가 쓰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명혜진님, SES의 Be Natural 신청합니다. TV에서 90년대 뮤직비디오 특집을 방송해줘서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됐는데요. 지금 봐도 멋지더라고요. 사막 위에 황량하게 떠있는 거대한 배와 쓰레기 더미 위에 처량한 인공지능 로봇. 흑백이어서 그런지 몽롱하고 신비로워요 하셨습니다. 그 뮤직비디오가 참 90년대에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이 시도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돌 팀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 좀 뭐랄까요, 이 드라마타이즈 그런 것들 말고 좀 새로운 컨셉의 특수 효과나 좀 판타지적인 컨셉트를 매치한 뮤직비디오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2324님이 신청하신 진우션의 가솔린 먼저 듣고요. 명혜진님이 신청하신 SES의 Be Natural 듣고 오겠습니다. 가는 길이겠지. 널 만났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 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내 쓰디쓴 웃음은 또 보고 싶진 않아. 밝은 세상을 또 다시 외면하지는 마. Explode with hate. It's a dangerous fate. 항상 햇빛 뒤에 깜깜한 음지가 있어. 하지만 지나갔던 일들을 되새겨봐. 세상은 보답하고 너를 빠뜨리지 마. 자신을 지켜 너를 불태우지 마. Yes, yes, y'all, and you don't stop. 널 만났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 넌 언제까지 기다려
작은 방에 옮겨놓고 싶은 걸 서서서 매일 아침 꿈에서 매일 같은 곳에서 그댈 만날 수 있어. Something nobody knows. Feel like heaven's eye. 이제 날아갈 수도 있어. 눈 뜨면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어두고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있네. 나와 같은 세상과 나를 닮은 눈빛과 수필 같은 넉넉한 말들 따뜻하게 들려주는 목소리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새파란 거리 위에 핀 선율을 가진 표정들 날 웃게 만든 모든 걸 이젠 상념들은 사라져가고 이 순간은 행복한 것 같아. 뜨면 어젯밤 꿈속에 그 길을 걷고 있네. 아마 그건 꿈결도 아닌 거야. 나와 같은 세상과 나를 닮은 눈빛과 수필 같은 넉넉한 말들 따뜻하게 들려주는 목소리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그에게 가는 길목에 왠지 어린 나의 모습 만날 것 같아. 작은 손을 잡고 나 그대 얘기를 해주고 싶어.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 첫발 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네 곁에 있어. 창문 열어 제가 날아가 지금 날 보고 있고 있는 나너 뒷바도 없어. 웅웅하게 빠져들어 몸속 깊이 녹여 눈을 감아 신비를 믿니 내가 보여줄게 다 너에게 줄게 이리 가까이 와 너에게 담아줄게 그저 행복한 작은 소망과 멀리 퍼져 있는 꿈과 인형 단순하게 생각해 미를 비려 한 번만 더 내 어린 척 모습 보렴. 꿈이 현실이야 근데 꿈이 나는 천사 보여. What? 나와 같은 세상과 나를 닮은 눈빛과 수필 같은 넉넉한 말들 따뜻하게 들려주는 목소리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Come to my heart inside. We're gonna get to become one. Just holding you forever in moonlight. 내게 들려 어지럽힌 목소리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진우션의 가솔린 그리고 SES의 Be Natural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곽미라님, 그들의 여러 시기들 중 한 시기의 막을 내리면서 제 90년대를 함께해준 걸작 펄프의 This is Hardcore 푸른밤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여러 시기 중 한 시기를 막을 내린다. 멋있네요. 뭐 여러 전성기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음악 색깔을 보여줬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가수와 함께 내가 커가고 내 인생이 함께 흘러나간다 이런 거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낭만적인 것 같아요. 음악과는 또 상관 있는 나의 추억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가사와 또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나의 그 당시의 분위기와 뉘앙스와 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축복받은 직업이죠, 가수는.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또 기억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9520님, 쫑디 킵식스의 나를 용서해 틀어주세요. 90년대 노래하면 전 이상하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양현석이 키운 그룹이라고 데뷔 전부터 화제였는데 말이죠, 하셨습니다. 양현석 씨는 진짜 많은 팀을 힙합에 기반으로 한 팀을 많이 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팀들이 있고 그 당시에만 활동을 하고 지금은 또 찾아보기 힘든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지만 꾸준히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시도하고 뭔가 깊이 있게 나의 업으로 삼는다라는 거 되게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 양현석 씨. 그래서 지금은 또 YG 엔터테인먼트의 또 사장으로 계시고 좋은 아티스트들을 많이 발굴해 내셨죠. 이 팀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하네요. 펄프의 This is Hardcore. I saw you in some teenage wet dream. I like your get up if you know what I mean. I want it bad. I want it now. Oh, can't you see? Disaster.
off the stove. It's what men in stained raincoats pay for. But in here it's pure, yeah. This is the end of the line. I'm seeing this storyline played out so many times before. Oh, that goes in there, and that goes in there, and that goes in there, and that goes in there. And then it's over. What a hell of a show! But what I want to know, what exactly do you do for an encore? 'Cause this is hardcore. 오늘 방백. 사라진 것들의 목록. 천냥희. 골목이 사라졌다. 골목 앞 라디오 수리점 사라지고 방범대원 딱딱이 소리 사라졌다. 가로등 옆 육교 사라지고 파출소 뒷길 구멍가게 사라졌다. 목화섬 타던 이불집 사라지고 서울 와서 늙은 수선소집 목포댁 재봉틀 소리 사라졌다. 마당 깊은 집 사라지고 가파른 언덕길도 사라졌다. 돌아가는 삼각지 로터리가 사라졌다. 고전음악실 르네상스 사라지고 술집 석굴암이 사라졌다. 귀거래 다방 사라지고 동시상영관 아카데미 하우스 사라졌다. 문화책방 사라지고 굴레방다리 사라졌다. 대한뉴스 사라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광고도 사라졌다. 세상에는 사라진 것들이 왜 이리 많은가. 나도 나를 버리는데 반생이 걸렸다. 걸려있는 연줄 무슨 연보처럼 얽혀있다. 저 줄이 내 업을 끌고 왔을 것이다. 만남은 짧고 자국은 깊다. 누구나 구멍 하나쯤 파고 산다는 것일까? 사라진 것처럼 큰 구멍은 없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요. 전 내일부터 장시간 이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몹시 아쉽고요.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네요. 사라진 것에 큰 구멍일 테지만 그 구멍은 또 언젠가는 메어진다는 평범한 진리의 약속 드리고 싶네요. 한 달 후에 꼭 건강하게 돌아올 거고요. 그때까지 페퍼톤스의 심재평 씨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 잘 지켜주실 겁니다. 그분들과도 아름다운 푸른밤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 샤이니의 늘 그 자리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사 썼어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둘, 셋. Yeah.
잠을 쫓아 졸린 눈을 떠 잠시 후면 또 내일이야. 깜짝할새 지나간 하루가 허무해. 가슴이 모래 삼키지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두근대던 우리 감정이 익숙해져 당연하듯 느껴질까. 괜한 걱정에 서러워. 소홀해진 인사들, 덤덤히 상처 줬을 행동들, 아프게 하려 한 게 아닌데 매번 미안한 마음만.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줘서 늘 내가 받을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내 모습을 이제 내가 거울처럼 비추려 해. 또 되돌려봐 기억의 필름. 우리 처음 만난 날엔 가슴 뛰어 감출 수 없는 눈물. 고마운 만큼 넘쳐서 나보단 나를 이해해서 내가 무너지려 할 때 나보다 힘들어하는 내 모습에 또 아이처럼 울었어. 우리 사이엔 끈이 있어. 말론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에게 추억이 차곡차곡 오늘도 계속 이어져.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줬어. 늘 내가 받은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네 모습을 이제 내가 거울처럼 비추려 해. 날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줬어. 늘 내가 받을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네 모습을 이제 안아주려 해. 힘들어져 포기하고 싶을 때, 약한 맘에 도망치고 싶을 때 작은 이 손이 내겐 가장 큰 힘 되는 걸. 평생 널 위한 노래를 불러줄게.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믿고 지켜준 내게 고민 담은 노래 전할게. 길고도 긴 인연의 끝에 어디에 닿을지 모를 중 장면 끝에 서로 배워가며 많은 것을 느껴 마음 표현하듯